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악이죠.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로 시대를 그리다 문을 열어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순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입니다. 오늘따라 이 멜로디가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죠? 네, 정말 아름답죠. 자, 30년 전에 개봉한 영화 굿모닝 베트남입니다. 네, 이 영화는 베트남이 미국과 한창 전쟁 중이던 1965년경 예,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쟁의 어떤 그 참혹한 측면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이런 것들이 교대로 나오면서 오히려 더 정말 살아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거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영화이자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 아름답지 않고 이런 힘든 세상을 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 재즈를 알린 1등 공신하면 역시 이 루이 암스트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루이 암스트롱이 사망하기 4년 전에 이 곡이 발표됐다고 해요. 저는 아마도 루이 암스트롱이 이 노래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담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I see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see skies of blue and clouds of white, the bright blessed day, the dark sacred night.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이 폭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숨지고 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전쟁의 참혹상이라고 할 수 예. 있겠는데 살아 있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바로 이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전쟁은 아마도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음악과 공연을 했던 이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를 소개할까 합니다. 네,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음악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서동시집 오케스트라 보니까 옛날 생각 좀 나시겠어요? 그죠.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네네네. 19살 때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를 잘할 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네. 그 미국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좀 다가가기 힘들고. 그래도 잘생겨서 인기는 많고. 그때부터 이렇게 삐쩍 말라가지고 그랬었는데 이 음악을 같이 이렇게 합주를 하면은 뭔가 이 감정을 교환하는 것 같고 이 세계 공용어라 그러잖아요. 음악은. 네네. 언어를 몰라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네. 뭔가 우리가 교감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음악의 참 이 위대함을 그때 또 느꼈었죠. 음악의 어떤 놀라운 보편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다큐멘터리 영화는요 6년 동안 그 오케스트라가 결성돼서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담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오케스트라는요 결성 자체가 그냥 드라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열정적인 연주를 보여주셨던 그 분이요 서동시집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유대계 음악가인 다니엘 바렌보엠이라는 네.
사람입니다. 이 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데 있어서요 중요한 역할을 한 또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네, 바로 팔레스타인 출신의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인데요. 리차드 기어랑 이게 좀 닮으셨어요. 다니엘 바렌보임과 에드워드 사이드 이 두 사람은요 전공도 다르고요, 출신국 그러니까 국적도 다릅니다. 네. 게다가 이 두 사람이 사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적대시해 왔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30년이 넘도록 분쟁해온 그리고 지금도 분쟁 지역인 그런 상태인데요. 이 가장 분쟁이 심하게 대립했던 팔레스타인의 라말라라는 지역에서 전쟁의 끔찍함을 본 이 다니엘 바렌보엠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자 이걸 결심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음악가와 팔레스타인 문화 비평가가 만난 셈인데요.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 이 속에서 사실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런 어떤 중동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reat catastrophes I'm sorry to say, of the Arab governments that they don't try to do more with these young people because there's really, there's lots of talent. I have a feeling, by the way, I don't know, but I have a feeling that with the group we have here, we were scratching the surface. I mean, there must be. I am don't you sure. have that feeling? I'm convinced that you could really make an absolutely first-class Middle Eastern orchestra. Convinced.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막 받았어요. 30년 동안. 얘기도 안 하고 얼굴도 안 봤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둘이 친하게 지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저는 또 제가 낯가리거든요. 낯가리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까지 받았으면 굉장히 힘들어지죠. 근데 진짜 그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중재의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존재가 바로 음악이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를 두고 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요? 그 다니엘 바렌보엠의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게 아이들이 같이 연습하고 난 뒤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악으로 일단 연습을 해요. 그 뒤에 정치 주제를 놓고 토론을 시킨 거예요. To express your point of view. But I have not a great sympathy for the word tolerance. Because tolerance for me smells of something that you accept somebody although they are less good or less intelligent or less beautiful different. or less... It's all Tolerance different. is That's not... different. Yeah, but... We're not being told what to think and how to express ourselves. No, somebody who doesn't like to talk about politics simply says nothing. And the others can carry on discussing the history of the Middle East until the morning. It's absolutely nothing is forced, nothing is planned, or simply it would be artificial not to talk about politics. It's such a central part of our lives. 이 영화를 보다 보면요, 한 학생이 네. 왜 이렇게 민감한 정치 질문을 자꾸 하냐. 음악 공부하러 왔는데 음악 얘기해라. 네. 그러면서 애들이 막 나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Kind of workshop. I mean, this could also be a workshop for theater actors, let's say. Stop! No, I said there is no such a thing to talk about peace. Please, music, is that possible music? Why? No, don't. I don't participate. No. Come on. Hey. Come on. 모든 문화 예술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정치가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갈등을 해결하려면 제일 첫 번째 선결 조건이 대화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하려면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 다니엘 바렌보임은 정치나 역사적인 문제로 학생들 간에 있을 수 있는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의 아픈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Many of us, the people who come from Israel,
felt that coming to Germany was a more intense conflict than talking to people from Syria, let's say. On the other hand, this is something that already happened, and now we have to deal with it. It's actually something from the past that lies, you know, in all of us, in one way or another. And so, I mean, it really shows you what kind of atmosphere that we are working in, because, you know, it's not so simple. Okay, and the face was shaking from What he had seen. what he had seen. And he took my arm strongly and he said to me, he says, you know what I've just thought? He says, if we had all lived here, you, whom we respect so much, and all of us, Arab and Jewish, we would all have ended here. Right. In other words, he had to see this terrible crematorium to see that in the way how close the Jews and the Arabs were as a Semitic race. And that the term anti-Semitism in the end, at least, applies to them too. Of course, yeah. 다니엘 바렌보엠을 중동까지 오게 한 바로 그 친구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합니다. 누구나 고통은 있기 마련인데 다니엘 바렌보엠은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신을 희생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One of the reasons for our friendship, I mean, he's an Israeli and I'm a Palestinian. But Daniel is one of the, I mean, as you all know, he's a great musician. I don't have to tell you this. But one of the rare things about him is that he's a person who can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suffering of others and is willing to make the effort to do that. It's very, very hard to do.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이 학생들에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상처를 치유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똑바로 본다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처한 현실, 내가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먼저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서로 언제 이 적의 침략을 받을지 몰라서 무기를 서로 겨녀왔었는데 참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또 폭력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 그렇죠. 네, 또 그래서 죄 없는 사람들이 다칠 수가 있는지 네, 스스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네. I think a very important point is that it, in one stroke, did away for these people with the empty cliches that run around on both sides. 음악으로 점차 아이들이 이제 서로 화합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다니엘 바렌보엠도 배우는 거죠. 좀 더 이 평화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다니엘 바렌보임은 시간이 나면요. 다른 분쟁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이 순회 해외 순회 공연을 벌이는데요. 네, 팔레스타인의 한 학교에서는요,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 다니엘 바렌보엠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뭐 둘러싸여서요, 네. 완전히 이제 뭐 스타급의 슈퍼스타급의 인기를 누리게 되죠. I think what I can do is bring music to them and listen to them and maybe thereby reduce, at least for a short time, the level of hatred. For me, that's important. I hope it's for them too. Yeah? You understand what I say? Yeah. 다니엘 바렌보엠에게 한 소녀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온 것 중에서 탱크나
군대가 아닌 것이 처음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실 학생들은 죄 없잖아요. 이 다 어른들의 욕심, 정치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죄 없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적대시하는 이 국가에서 활동을 하는 다니엘 바렌보임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빙고입니다. 빙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조국을 배신하고 모독했다 이러면서 비난을 퍼붓고요. 하지만 뭐 굴할 다니엘 바렌보임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떤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국민들에게 도리어 음악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이런 어떤 편견을 극복하고 함께 평화와 화합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음악을 연주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네. 이스라엘 국민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국가가 하나 있죠. 당연히 독일이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독일의 대표 음악가. 독일의 대표 음악가요? 뭐 힌트가 있다면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 음악가입니다. 누구죠? 네, 바그너.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바그너의 음악을 금기시했죠.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바그너의 음악을 좋아하기도 했고요. 이 일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스라엘 국회로부터 국민들에게 바그너의 음악을 연주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의 연주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 바렌보임의 거침없는 행보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울프 재단, 이스라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일종의 교육 재단 비슷한 건데요. 중동 지역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유대인의 어떤 음악성을 세계에 알렸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서요. 다니엘 바렌보임에게 결국 울프상을 주기로 결정을 하죠. 그의 진정성이 또 이렇게 이스라엘 국민들의 마음에 전달이 된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배석한 의회에서 또 다니엘 바렌보임이 너무 센 이 발언을 했다고 해요. 네. מילות תשובה מפי דניאל ברנבוים. האם יש היגיון בעצמאותו של עם אחד במחיר הפגיעה בזכויות היסוד של עם אחר? האם העם היהודי, עם שההיסטוריה שלו רצופה סבל ורדיפות, יכול להרשות לעצמו להיות אדיש לזכויותיו ולסבלו של עם שכן? האם מדינת ישראל יכולה להרשות לעצמה חלום בלתי מציאותי שפירושו שאיפה לסיום אידיאולוגי של הסכסוך? 상을 준 쪽이 좀 화가 많이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확 옵니다. 이 엄청 오랫동안 준비한 그 수상 소감이었다고 해요. 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전곡을 찌릅니다. 거의 뭐 반박 불가의 팩트 폭격 뭐 이런 느낌인데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정착촌 사이에요. 엄청나게 큰 장벽이 이렇게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한 팔레스타인 학생은 이스라엘 친구를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사귀었잖아요. 이 둘 사이엔 당연히 친구니까 장벽이 없는데 왜 이 두 국가 사이에는 장벽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부대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 장벽으로 인해서
이 화해할 길마저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 바렌보임하고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는요, 바로 음악으로 네. 그 장벽을 허물 수 있었다고 믿었던 거죠. 네, 그러던 어느 날, 네, 이 다니엘 바렌보임이 학생들에게 엄청난 이 폭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어허. 뭐냐? 바로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곳, 네, 이 라말라라는 지역에서 공연을 하자. 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한 거죠. 라말라는 반 이스라엘 운동이 일어난 일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던 지역입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평화와 화합이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아, 그럼요. 네, 위험하죠. 내 목숨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격렬한 회의, 토론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가 라말라행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 학생들은 자유롭게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두려움을 없애고 방법을 고민하면서 이 적극적인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시에 수십 명의 단원들이 어쨌든 들어가야 되잖아요. 분쟁 지역으로. 그래서 스페인 정부로부터 여권 받고 뭐 몇 팀이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공연지로 가고 이래야 되니까 거의 뭐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작전이 펼쳐집니다. 참 이 공연도 공연이지만요. 그 학생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수십 년간 하루하루가 불안했던 그곳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음악이 드디어 울려 퍼지게 됩니다. Things are getting worse, politically, are getting worse. And yeah, I mean, now they are bad. I hope they don't get even worse and worse. It's the workshops, the Stevan workshop, which helps even more than the music itself. But what can I say? Let's hope for, I don't know, something, a miracle to happen, so that this will slowly end. 문화도 다르고요. 국적도 다른 이런 학생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가는 과정 참 아름답고요.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이 보여준 열정. 네. 참 민주주의가 음악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was a big moment of, mixed feelings, happiness, farewell, sadness, another reminder of the situation that we are in, that it's not just a normal concert, it is a very, very special historical moment. 음악이 아마 직접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꿀 사람들을 음악이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음악이 무기보다 강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과 서동 시집 오케스트라를 보시면요, 여러분도 음악의 기적을 믿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이 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베를린으로 또 달려가서 특별 음악회를 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다니엘이 한국에도 온 적이 있습니다. 아하. 임진각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콘서트를 또 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또 이제 베를린에서 연주했던 베토벤 교향곡 9번 네. 합창. 네, 합창이라는 또 어떤 상징이 있으니까 그렇죠. 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한다. 네. 오늘 영화 보면서 다시 한번 음악의 어떤 위대한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대를 그리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